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 40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언론이 상당히 관심을 기울였던 그 자리였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려서 논란이 거셌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사였기 때문이었는데 추미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던졌는데요.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게 또 논란거리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스튜디오로 두 분을 모시고 이에 대한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 모두 민주당과 한국당의 인재로 영입된 변호사신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분이죠. 얼마 전에 민주당에 입당한 분입니다. 김용민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 성희롱 의혹 대학 교수의 해임 불복 사건에서 대학 측 변론을 맡아서 승소 판결을 이끌었던 주인공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당에 입당하셨는데요. 전주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전주혜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은 초민희 씨라고요. 아, 네. 직접 얼굴 대면하고 예, 이야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초민이라고요. 네, 아무튼 알찬 토론 좀 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가 이런 질문은 안 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드릴까요? 아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럼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김용민 변호사님 의견부터 좀 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검찰 개혁의 그 최종 목적지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서 기소권만 갖는 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네. 검사들은 법률 전문가이거든요. 예. 수사 전문가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사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죄를 적용할지 그리고 수사가 적법하게 잘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법원에 재판을 넘기고 네.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민사사건으로 치면 뭐 원고 정도 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모양이죠. 네.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기소권에 의해서 검증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검찰이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검증 절차인 기소권으로 통제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적어도 내부적으로 그걸 외부에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은 검찰 개혁의 방향에 있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자, 일단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좀 그러면 정리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수사 주체하고 기소 주체를 분리한다는 게 우리가 이전에 계속 얘기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아니라 맞습니다. 검찰 안에서 예를 들면 과거에 특수부가 직접 수사를 했으면 네. 그러니까 그 수사 주체는 특수부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수사 결과를 검토해서 기소할지 말지를 또 결정하는 주체를 검찰 안에 따로 둔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검찰 내에서 분리해서 한번 보자. 내부 통제 방안으로 얘기를 한 그러면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입장이라니까 도움 말씀을 요청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를 뭘로 설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추미애 장관은? 그것 역시 이제 검사인데요. 네. 기존에는 이제 수사에 대해서 외부에서 검증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시민들이 검증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기록도 일부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록 전체를 검사들이 내부의 검사들이 보고 판단하겠다. 다만 수사와 분리된 다른 검사가 보겠다라는 네.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안에 그런 어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뭐 기구라든지 네. 단위를 그러니까 다시 설정해서 만든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럼 전주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뭐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방금 뭐 이런 뭐 긍정적인 시각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네. 이게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은 결국 비효율성이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주체가 그대로 두고 다시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서 한다.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라는 이제 지적이 네.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검경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미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그러면 직접 수사 개시를 가지고 있는 건 5개 영역이거든요. 네네. 이제 부패 범죄, 그렇죠. 또 선거 범죄, 뭐 네. 경제 범죄, 예, 그리고 뭐 공직자 범죄,
예, 뭐 그 방위사업범죄 이렇게 네.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 5가지 가지고 있는 것마저 결국은 수사권과 그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그 법안에서 만든 이런 그 본질을 오히려 벗어나서 오히려 검찰 수사 가지고 있는 그 수사권마저 결국은 또 이분화시키는 네, 이러한 목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나 적극적인 설득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 시점이 나오는 것이 결국 가장 지금 아쉬운 것은 그 선거 개입 지금 그 관련한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 개입 이제 그 기소 과정에서 뭐 중앙 검사장은 기소에 반대를 하고 나머지 대검 간부들이나 나머지 중앙지검 또 간부들은 오히려 찬성을 하고 근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제 그 추 장관 얘기는 이제 그거 부분이 뭐 총괄적인 책임이 결국은 이제 중앙지검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그 국민들의 그에 관심이 있고 또한 공권력에 정당한 행사를 하는지 여부가 그 분수령이 되는 이러한 수사에서 과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그 정당한 수사를 하고도 기소가 되지 않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전주현 변호사님 몇 가지로 첫째 실효성 문제 제기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리해 버리면 이게 이제 어떤 정치 권력이 오히려 이제 그걸 왜곡시키려고 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치 권력의 통로는 여전히 같은 검찰이기 때문에 뭐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효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검찰 수사는 실효성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고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김학의 사건을 하나를 예를 들어보자면 네. 그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라고 하면 예. 그래 너무 명백한 동영상 속 주인공이 김학인지 너무 명백한 사건을 과연 그대로 검증 없이 그냥 갔을까 이런 것들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간첩 조작 사건 뭐 제가 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이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라고 하면 이 조작인 것이 확인이 돼가고 있는 과정에서 검사가 끝까지 기소를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우려들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효율성을 따지면 사실 재판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재판까지 법원에 가서 재판하는 것은 실질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주현 변호사님 재발론 하시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실시적 진실 발견은 당연히 그건 이제 재판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네. 이제 검찰이라는 것은 결국은 검찰의 자의적인 그런 수사권 행사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수사권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네. 정당하게 행사하라 이런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네. 이제 이것을 결국은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에 대한 진정한 이제 개혁이고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과연 앞서 이제 말씀하신 뭐 김학의 그 차관 사건,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나 이런 건 다 덮기 위한 것을 오히려 더 드러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보이는 건 반대예요. 드러내고자 하는 걸 자꾸만 덮으려고 하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런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건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그 기록 뒤에 피의자를 봐야 된다는 이런 검찰 내 말이 있어요. 이것은 수사를 해본 검사들이 너무나 잘 알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이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를 한다. 이거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참 알겠습니다. 의문입니다. 지금 뭐 두 분 모시고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HBYI님이 이미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기를 전주현 변호사님께 한번 이 의견을 질문으로 드려볼게요. 이 검찰이 기소 전에 이 수사에 실수가 있나 없나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겠네요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런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평가는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지금 이제 그 이 시점에 지금 문제를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는 굳이 것이죠. 이 시점에 이 예, 방안을 꺼내 드느냐?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제 그 추 장관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맞아요. 뭐 이런 뭐 그 인권, 그 국민의 인권, 뭐 피고인의 뭐 인권 존중이나 네. 아니면은 또 뭐 형사상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거 모두 다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저간의 의미 왜 이런 말을 꺼낼까? 근데 이런 것을 잘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말을 그냥 그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도가 있는 그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저간의 의도가 있는 것인지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려가 된다는 거죠.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바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있는 한 것 말씀 이제 같아요. 들으면 그래서 지금 그 검찰 개혁이라는 말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굉장히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런 그 시기 타이밍의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많은 국민들은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기승전 오히려 검찰 장악을 위한 거 아니냐. 기승전 검찰 장악. 모든 그 내놓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조치들이 결국 검찰 장악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한 어떠한 그 수사 저지 목적이 있는 거 이제 이런 그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김용민 변호사님 재반론 하시겠습니까? 아주 짧게 좀 네. 반론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체적 진실 발견은 그 법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검찰에서 해야죠. 검찰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네. 확인된 것을 법원에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뭐 시기 얘기하셨는데 수사 기소에 대한 분리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논의됐던 검찰 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전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검찰 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검찰을 장악하려면요 검찰의 권한을 집중시켜주고 그 인사권만 가지고 장악하는 게 훨씬 정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의 권한을 다 분리시켜버리고 잘라놓은 다음에 장악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에서 써먹을 수 없는 검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 장악이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른바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공소장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주 그 거센 그러니까 논란을 이제 불러 일으켰던 사안인데요. 일단 전주혜 변호사님께 일단 먼저 그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보십니까?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이제 그 이 부분은요. 네. 제가 굳이 그렇게 꼭 답변을 꼭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이제 민변 그 이제 그에 이제 소속되어 있던 권경열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는 결국은 이런 선거 개입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으려고 오히려 그 비공개한 것이다. 이제 이런 발언을 이러한 이제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공소장 그걸 이렇게 그 요구하고 이제 이런 것은 결국은 뭐 두 가지 그 이유가 있지만 네. 그중에 특히 그 권력 집단이 잘못을 덮거나 감추려 하는지 없는지를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소장을 그 보면서 이렇게 그 견제나 감시를 한다. 이제 이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시점에 이제 선거 개입 사건에서 공소장 비공개를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의도가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뭐 국회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것은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게 그 법률에서는 이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을 이제 공지할 경우 이러한 그 아주 예외적인 이제 부분에 대해서만 이러한 그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권한 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건데, 예, 과연 이제 이것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게 이제 비공개 결정이 이제 옳지 않다, 위법하다, 이제 이런 그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민 변호사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시점이 왜 지금이고 뭐 이번 공소장이냐라는 뭐 반론은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실 때는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뭐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그
그 법무부 장관이 되시고 나서 초기부터 이 예. 부분에 대한 그 과대응 같은 것들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것인데 그리고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인데 공소장 공개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회에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네. 아마 그 법무부 보도자료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국회에 아예 주지 않은 게 아니라 그 피의사실이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그 주요 사실, 범죄 주요 사실들만 요약해서 지금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돼 버렸는데 이게 언론에 미리 공개되거나 국회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피고인이 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예. 이게 미리 공개가 되면 국민참여재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론에서 이 사람은 매우 강한 유죄 심증을 심어놨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와서 판단을 할 때에도 예.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바로 침해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관악사님은 공소장 공개는 사법개혁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고요. 반면에 역시 유튜브로 장민규님은 공소장 공개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거 아닌가요? 이런 반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자, 전주혜 변호사께 예. 다시 이제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제 침해한다. 이제 이 부분은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공정한 재판이라는 건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뭐 그 공소장에 공개되느냐 마느냐 판사들은 이미 다 공소장을 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리고 이제 재판은 공개 재판이 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사형법에서도 피의사실 공표는 이제 그 죄책을 묻고 있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 공소제기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그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하면은 그럼 이제 기소된 이후에는 그 피고 사실을 공표를 하는 것을 그 처벌하는 이러한 그 법조문은 없습니다. 그건 네. 전 세계적으로도 없고요. 네. 그럼 뭐냐면 기소까지는 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다 언론에 공표가 돼버렸는지 이러면은 이게 거의 뭐 유죄 심증이나 아니면 기소 심증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방어권이나 이제 그 이러한 그 인권 침해 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 기소된 이후에 아까 그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도 실질적 진실을 이제 발견을 해서 그래서 기소를 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그러면 그것은 이미 그 공정한 재판을 할 권리는 그런 프로세스는 체계는 법원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떠한 그런 그 피고인의 자, 그러면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냐. 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계속 피고인의 인권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네. 사실은 여기에는 가장 큰 반론이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그 권리 보장 사이에 어떠한 그런 그 잣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런 면에서 잠깐만요. 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걸 제가 그러면 그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두 분께 각각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주혜 변호사께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확인 질문은 네. 조금 전에 김용민 변호사가 제기했던 것은 이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 언론이 이거를 그 쓰는데 또 특정한 방향으로 이 보도를 몰아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줄 수가 네. 있고 더 나아가서 판사도 거기서 조성되는 여론을 의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짧게 일단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이제 국민 참여 이제 재판 같은 경우는 이게 특수한 경우만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 공소장 그 공개라는 것은 모든 사건에서 공소장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뭐 언론에 그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이제 사건에서 공익적 목적에서 이제 공소장 그 공개가 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공개가 그리고 그 이게 전체가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요지가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요지가
공개되는 것과 전부가 공개되는 것과 그 배심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떠한 사건에 대한 인식 아니면 일반 국민이 가지는 것 그래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서는 오히려 그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알겠습니다. 앞서 나가야 된다는 김용민 것이죠. 변호사께도 확인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제 피의 사실 공표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법이 규정하고 있거나 하는 피의 사실 공표 금지라고 하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성립이 되는 거지. 기소 단계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 금지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너무 이거 확대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피의 사실 공표가 지금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공소장에 이제 추가 공범으로 돼 있을 추가로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을 다른 피의자들 청와대 관련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소에서 아직은 그러니까 빠져 있지만 네, 수사 대상이 돼 있는 맞습니다.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소장 계속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47조에는 네. 그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개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 여기는 공소장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 저도 사건을 해봤지만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기 전에 이미 언론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장을 물어보는 연락이 막 오는데 피고인한테. 네, 맞습니다. 우리는 공소장도 못 받아봤는데 거기에다가 답변하면 그 답변이 또 오해를 발생하고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 지금 제공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이 제공되는 것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맞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의 어떤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만들어졌던 것인데 그게 지금 악용돼서 피고인의 국민의 알 권리를나 그 사법 통제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피고인의 그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건 잘못된 관행이다. 이걸 지적하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 한 짧게 말씀만- 반론만 예, 하고 예, 마지막 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냥 언론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그 뭐 공소장을 입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이번에 그 비공개 결정은 국회 요청에 이제 그 불응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국회의 그런 견제 감시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네. 예, 그리고 이것이 국회법이나 뭐 관련 법령에도 없는 이제 이유로 해서 했다는 것은 이제 이것은 그런 국회 견제 감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그 기소되자마자 언론에 나오는 이거라는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번 이제 공소장을 보면은 그 방금 이제 김 변호사님 얘기하신 이런 공범적 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이제 국정농단 사건 그때 최순실의 그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민주당이 예, 그 이런 그 법무부를 통해서 입수를 그 제출을 받은 다음에 네.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그 공격을 했거든요. 네, 이것을 알겠습니다. 연극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이게 동일한 잣대냐.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법무부에 예, 해명이 있어야 될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알겠습니다. 법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그 부분에 때문에 대한 좀 언급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려야 될 시간을 확보했으니까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유튜브로 이경숙님은 검찰이야말로 이 시점에 수사와 기소를 한다. 선거 70일을 앞두고 이러면서 어떤 검찰의 의도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6235님 일반인은 비공개라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는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가 발언 시간 한 그 30초 정도밖에 못 드리겠는데 짧게만 그러니까 짧고 굵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총선 후에 추미애 장관에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장관에 대한 어떤 그 탄핵 추진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민 변호사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직권남용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지금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의 뭐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지금 국가 위기 시기에 오히려 정쟁으로 자꾸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전주혜 변호사님. 예, 탄핵 사유는 이제 헌법에서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네네. 예, 지금 이번에 그 공소장 그 비공개 뭐 이런 결정 결국은 국회법이나 뭐 국회에서의 뭐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요. 예. 그 자체로 탄핵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저는 그 충분히 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탄핵 여부를 논의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토론을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짧군요. 좀 여쭤봐야 될 게 참 많은데 아쉬움을 남기면서 오늘 짧지만 굵은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변호사, 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